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을 듣다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뭘 해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저자 우에니시 아키라. 펴낸 곳은 센시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똑같은 일, 똑같은 행동을 해도 유독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와, 저 사람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또는 진짜 운빨 좋다 같은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영화나 소설 속에서도 주인공이 몇 번의 위기에도 운 좋게 피하고 또 운 좋게 성공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될 놈은 뭘 해도 잘 되고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된다라는 말처럼 잘 되는 사람은 정말 운을 타고나는 걸까요? 여기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 박사인 저자는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 운 좋은 사람들을 조사했고 그 결과 일상 속에 작은 습관이 운을 끌어당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상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사람을 만나는 등의 사소한 습관이 주변의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고 이런 하루가 쌓여 운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책 제목이 뭘 해도 운이 따르는 사람의 10가지 습관인 것은 운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공통된 운 습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운 습관은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아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하면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이처럼 습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방법을 말투, 생각, 행동, 인간관계, 꿈 등 10가지 일상의 주제 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고 마음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10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운을 가까이 끌어당기려면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과 대인관계가 달라져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즉 운명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운이 이어진 사람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어 라며 부정적인 생각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나는 그런 재능이 없어 라며 자신을 낮춰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은 다가온 운도 멀리 차버립니다. 자기 긍정감이 낮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좌우되면서 수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나는 반드시 좋은 운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행동을 끌어내고 타인에 대한 태도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속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면 무의식적으로 내뱉었던 부정적인 말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태도, 이기적인 행동 등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주위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살피고 손해보는 일도 가끔은 하면서 겸손하게 행동하게 되죠.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의 이런 작은 언행의 변화는 인생 전체를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생각과 습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존감, 마인드, 말투, 생각, 꿈, 행동, 인간관계, 일상, 나눔, 배려 등 10가지 방식 안에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루틴을 제안함으로써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돕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그 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즉시 장밋빛 인생으로 바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지금 이대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꾸준히 행동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좋은 인생을 보내려면 날마다 눈앞에 주어진 선택에서 자신의 마음이 긍정적이 되는 쪽을 선택하세요. 좋은 오늘이 거듭되면 그날들이 모여 결국 운 좋은 인생이 되니까요. 운을 끌어당기려면 평소에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란 이를테면 이런 사람입니다. 와, 정말 멋있어. 너와 있으면 즐거워. 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 라고 칭찬해주는 사람. 내가 말할 때 그랬구나 라고 맞장구 치며 집중하는 사람. 내가 주눅 들어 있을 때 너라면 분명 괜찮을 거야 라고 격려해주는 사람. 나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내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의 말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에 영향을 받듯이 내가 하는 말이나 태도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인간관계는 그렇게 서로를 거울처럼 비춥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서 피하기 어렵거나 친구 관계를 끊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관계를 지속하고 있나요? 그 사람을 싫어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갈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 제한된 관계 속에서 굳이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어울리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물론 나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관계에 좋은 순환이 생겨 운도 따릅니다. 나에게는 재능이 전혀 없다. 나는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 나는 친구도 없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는 운이 좋아질 자격이 없다라며 자신을 단념해 본 적이 있나요? 운이 좋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하지만 운을 만난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거나 특출나게 머리가 좋거나 인기가 많은 건 아닙니다. 운이 좋아지는 자격 따위는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운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세상에는 외모도 뛰어나고 돈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얻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좋은 운을 만날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요?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좋아서, 외모가 뛰어나서, 집이 부자여서 좋은 운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좋은 운의 조건이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일 뿐입니다. 나는 반드시 좋은 운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믿는 마음가짐이 운을 부르고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수많은 말 중에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긍정 에너지가 가장 강한 말입니다. 이 말은 만능입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이 한마디로 자신과 주위 사람의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신세를 지은 사람은 물론이고 평소에 소통이 없던 사람에게 아주 작은 이유를 들어서라도 고맙습니다 라고 해보세요. 고맙다 라는 말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에도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부끄러울 필요가 있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자꾸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집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면 마음이 저절로 두근거립니다. 마음이 두근거리면 마음속에 긍정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그 에너지는 긍정적인 현상, 즉 운을 끌어당기죠. 하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겠다. 꿈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을 감고 내가 되고 싶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누구든지 어릴 때는 마음대로 상상을 즐겼을 거예요. 전래동화를 읽고 커다란 성에 살고 싶다거나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상상력을 잃어갑니다. 세상의 혹독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상상에도 자꾸 제약을 두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이루어지지도 못할 허황된 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은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인류가 비행기를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은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고 싶다라고 상상했기 때문이죠. 생각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내가 되고 싶다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갈증나는 목을 축일 수 있다라는 독일 격언이 있습니다. 달걀을 깨야 오믈렛을 만들 수 있다라는 프랑스의 격언도 있죠. 이 말들은 결과는 행동에서 생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격언이나 민화는 전 세계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아주 먼 옛날부터 운을 얻으려면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라고 무심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이라는 멋진 설계도를 만들고 나서 지도를 따라 길을 떠나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면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술 향상을 위해 자격증을 따거나 이직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누구든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감히 행동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요. 행동력을 익힌다고 하면 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풋워크가 가벼운 타입의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확실히 그런 사람들에게 행동력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방식이 확고하거나 매사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행동력을 익히기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행동력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은 이것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좋습니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한때 전 세계를 정복했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1세가 한 말입니다. 무조건 끝까지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끝까지 한다는 건 생각보다 무척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으로 가득 차서 시작한 일이라도 도중에 의욕을 잃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끝까지 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에 무엇이든 끝까지 하면 반드시 운이 찾아옵니다. 끝까지 할 자신이 없다면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다는 식으로 쉬운 일부터 도전해보세요. 그런 작은 시도가 성공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싹 터서 긍정 에너지가 솟아날 겁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대부분 남에게 고마워하고 베풀 줄 압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이 잘하는 일을 통해서 남을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여행을 떠날 때 자진해서 운전대를 잡습니다. 체력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돕죠. 어느 사진작가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을 때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일일이 현상해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사진 찍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자 즐거운 일이기에 가능한 행동이죠. 누구에게나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활발한 성격이 장점이라면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인사하거나 침울해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한다면 솜씨를 발휘해서 가족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컴퓨터를 잘 다룬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다루는 법을 알려줄 수도 있겠죠. 자신이 잘하는 일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행복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게테는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유대인의 사상을 집대성한 탈무드에는 사람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답게 명예로운 사람이다 라는 격언이 담겨 있죠. 많은 위인과 문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칭찬이 그만큼 우리의 잠재성을 일깨우고 사기를 북돋아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 번의 엄격한 지적과 비판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칭찬이 더 큰 성과를 보입니다. 네 생각은 독창적이고 훌륭하구나. 그 부분을 키우면 네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넌 성격이 사교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그 장점을 더 크게 키워보렴. 이렇듯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끊임없이 칭찬해보세요. 상대방의 자기 중요성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나 자신의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한다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장점은 금방 눈에 보입니다. 자세가 좋다. 목소리가 곱다. 글씨를 잘 쓴다. 패션 센스가 있다. 영어를 잘한다 등 무엇이든 칭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표현해주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결국 그 운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자라고 하면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주기 위한 행동에는 돈을 내거나 몸을 쓰고 땀을 흘리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에 도전하려고 할 때 이것저것 참견하지 말고 그저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도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며 걱정하거나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의 행동을 긍정하고 응원해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런 단순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중합니다. 오늘 저의 낭독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